처음에 낙찰을 받을 때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한 채, 두 채 받다 보면은 아,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별거 아니네.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만심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그렇게 이제 보증금을 날리게 됐는데, 차라리 나중에 실수하는 것보다 다행히 금액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작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걸 또 통해서 아,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좀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작가님 경매 수업을 받고 경기도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네. 주택이 몇 채예요? 5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5채?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주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이 지금 아파트 하나, 빌라 4개 해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받은 네. 거 대출은 잘 나오셨죠? 예, 대출이 다행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경매로 5채를 낙찰을 받았죠? 예, 경매로는 원래 5채를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한 채를 취소하셨나요? 예, 한 채를 좀 취소를 했습니다. 그 한 채가 반지하였어요. 그래서 예.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가님한테 상담도 드리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좀 욕심을 너무 부려서, 원래는 입찰을 지금 와서 보면은 제 기준에 놓고 보면은 입찰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 입찰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불허가 신청도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 잘 안 돼서 결국에는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물건을 잔금을 내서 가지고 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제가 경매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받으면. 그래서 또 계속해서 경매를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포기를 하고 과감하게 이제 작가님이 코치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받으라고 또 민 건 그건 아닙니다. 없죠? 예, 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실수를 한 거고요. 이게 한 채, 두 채, 세 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살짝 자만심 같은 거? 아, 경매 별거 아니네. 저번 시간에도 한번 제가 언급드린 것 같은데 그 실수를 제가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이제 낙찰을 받을 때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한 채, 두 채 받다 보면은 아,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별거 아니네.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만심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그렇게 이제 보증금을 날리게 됐는데, 차라리 나중에 실수하는 것보다 다행히 금액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작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걸 또 통해서 아,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좀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럼 보증금을 총 얼마를 날리신 거예요?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예. 뭐 저한테는 큰 금액인데요. 좀 경험을 했다고,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만약에 첫 번째로 해서 실수를 했다고 하면 경매 시장을 떠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처음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도 경매 너무 어렵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너무 어렵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애초에 포기를 하게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은 월세 3채를 그래도 꾸준히 수익을 받고 있으니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네, 안정적으로 작가님이 코치해 주신 대로 이제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좀 부담감이 덜해서 좀 결정을 좀 빠르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또 한 채를 낙찰을 잘 받았잖아요, 싸게. 예, 싸게. 그거의 영향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 영향도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한 채를 굉장히 좀 싸게 받았어요. 비슷한 낙찰 받으신 분보다 한 1,000만 원 이상 싸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취소했던 빌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 빌라가 반지하 빌라였고요. 경기도 시흥 쪽에 있었던 그런 반지하 빌라였습니다. 그리고 좀 연식은 한 30년 이상 되게 오래된 빌라였어요. 벽 쪽에도 금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가 있어서 뭐 그렇게 돼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안 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큰 자금이 좀 묶이니까 그거를 받게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경매를 할 때 돈을 좀 모으는데 한 2, 3년 정도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 3년 동안 좀 하는 거는 큰 돈이 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조금 너무 오래 쉬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너무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걸 잘 감안해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두 채를 동시에 받은 거죠. 그래서 과욕을 부려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죠. 구독자분들한테도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한 채 한 채씩 천천히 해 나가는 게 조금 좋은 것 같아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천천히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돈을 빨리 버는 것도 중요한데 빨리 벌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마이너스 난다는 생각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두 채, 세 채 받다 보니까 이거 조금만 하면 더 빨리빨리 할 수 있겠구나. 원래는 보통 제가 해보니까 1년에 한 채나 두 채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빨리 받으면은 월세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욕심을 내고 이제 제 자금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빨리 낙찰받고 빨리 세팅하고 빨리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가득해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를 하게 되고 자만심이나 이런 게 생겨서 본의 아니게 이제 실수를 하게 되었죠. 그때가 가장 조심스러울 때예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조심 하는데 몇 채 받다 보면 이제 쉬워 보이고 긴장이 조금 풀어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5번째 경매로 낙찰받고 명도를 지금 제대로 처음 진행을 해보셨죠? 실제로 명도는 진짜 제대로는 요번에 진짜 처음 해봤어요. 그 예전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집들은 뭐 이제 세입자나 이런 게 없었었고 그리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집은 대화나 이런 걸로 협의를 해서 금방 이제 나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세입자랑 이제 명도를 하게 되었는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작가님 말씀해 주신 그 명도의 과정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처음에 이제 그 낙찰을 받고 처음 집에 이제 찾아가게 됐는데 작가님하고 운이 좋게 시간이 맞아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방문해서 문을 열어서 갔는데 집의 구조나 이런 거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작가님 말씀하시기는 요 세입자 분이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살짝 이렇게 귀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명도 하는 데 있어서 각오를 좀 단단히 해야 할 것 같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명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도 기간을 보면은 낙찰 받고 나서 한 4개월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명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좀 많이 제일 좀 길게 명도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간에 애로사항 이런 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제 걱정도 많이 되고 근데 그때마다 이제 작가님께서 코치를 해주셔서 그거대로 코치해 주신 대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도 이제 명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히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세입자가 나간 걸 확인을 했고요. 집 상태도 확인해서 명도를 이제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번 명도할 때 강제 집행까지 갔죠? 그것까지 고려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신청은 했었고요. 신청했었고 강제 집행도 했지만 일단은 짐은 다 뺀 상태라 그러면 강제 집행 제 수강생 중에 처음으로 강제 집행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가요? 강제 집행 하신 기분이 어때요?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 하는 거라서 좀 두렵기도 하고 좀 걱정도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강제 집행을 해서 뭐 법원에 가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었는데 당연히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한번 해보면은 구독자님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강제 집행하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드신 건가요? 비용이요? 비용은 대략적으로 다 합치면 한 75만 원 정도가 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 비용보다 좀 적게 들어갔네요? 그쵸. 다행히 이사 비용보다 적게 들어가서 비용이 좀 많이 세이브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강제 집행을 가신 거예요?